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뭐 암호화폐부터 NFT까지 종류도 많고 사실 좀 복잡한데요. 이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대비할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. 그 디지털 자산의 생성부터 거래, 보관, 또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나중에 상속까지 이어지는지 거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자료들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안전한 관리, 그리고 상속 계획 이 두 가지인데요.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저도 자료 보면서 제일 먼저 딱 와닿았던 게 이게 우리가 알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일강은 소유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르구나 이거였거든요. 핵심이 뭘까요, 이게? 바로 그 프라이빗 키죠. 네,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키를 가진 자가 곧 주인이다. 딱 이렇게요. 키 가진 사람이 주인이다. 네, 은행 같은 어떤 중간 기관이 없으니까요. 이 비밀키를 내가 직접 통제하는 것, 그게 전부라는 거죠. 그래서 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어쩐지 자료들에서 계속 핫월렛, 콜드월렛 이걸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특히 그 해킹 위험 이것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? 정확합니다. 네, 그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하드월렛은 쓰기는 편하죠. 근데 그만큼 해킹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보내주신 기사 중에도 있었잖아요. 그 중앙화 거래소 CX라고 하죠. 거기가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파산해가지고 자산을 그냥 다 날리는 그런 사례들이요. 네, 봤어요. 무섭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큰 금액이나 좀 오래 보관할 자산은 반드시 꼭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, 특히 그 하드웨어 지갑 형태 있잖아요. 그걸 쓰는 게 안전하다고 자료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하드웨어 지갑. 그리고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거, 시드 구문 백업입니다. 시드 구문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 같은 건데 이걸 정말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야 돼요. 이게 유출되면 그냥 다 끝이니까요. 그렇죠. 어떤 자료에서 이런 경고 문구도 있었죠. 키를 달라거나 시드 구문을 묻는다면 그건 100% 사기다. 와, 정말 명심해야겠네요. 키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듣고 보니 그 상속 문제도 훨씬 더 복잡해지겠어요. 2045년까지였나요? 무려 6조 달러. 와, 우리 돈으로 계산도 안 되네요.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호자산 상속이 예상된다 이런 연구 자료도 보내주셨잖아요. 네, 그 예측치가 정말 놀랍죠. 근데 이 디지털 자산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. 예를 들어 유언장에 내 모든 코인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딱 적어놔도 정작 그 자산에 접근할 프라이빗 키나 시드 구문을 모르면 상속인이 이걸 찾을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. 그냥 공중에 뜨는 거죠. 법적으로는 상속받았는데 접근을 못한다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게 유언장과는 별개로요. 내가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 목록,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지, 또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, 예를 들면 비밀번호 힌트라던가 아니면 그 시드 구문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같은 정보요.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적은 일종의 디지털 자산 지침서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. 지침서요? 네, 물론 이 지침서 자체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. 와,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인 권리만 넘겨주는 것만으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. 그럼 혹시 기술적인 해결책 같은 건 아직 없나요? 자료에 보니까 멀티 시그니처 아니면 신탁 이런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. 네, 그런 방법들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서명을 해야만 자산이 이동되는 멀티 시그너, 즉 다중 서명 설정, 이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 같은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.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군요. 네,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전문가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설정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다만 그 데드맨스 스위치라고 해서 내가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기술이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건 아직 좀 완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미리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상속받을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미리 알려주는 게 더 현실적인 대비책이다.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. 맞아요. 그렇겠네요. 역시 사람이 중요하군요.
자, 그럼 보안하고 상속 외에도 또 고려할 점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자료들 보면 가격 변동성 위험 관리나 또 디파이 투자할 때 그 비영구적 손실 이런 좀 생소한 위험도 있었고요. 세금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. 맞아요. 여러 가지가 있죠. 일단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고 또 분산 투자하고 이런 기본적인 위험 관리 원칙은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뭐 스테이블 코인 활용 얘기도 있었고요. 네, 특히 디파이 관련 자료에서는 그 비영구적 손실 위험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. 쉽게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할 때 내가 맡긴 자산의 가격이 막 변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디파이 특유의 위험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고요. 아, 디파이는 또 그런 위험이 있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. 네, 이게 또 중요하죠. 대부분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필수적이다. 이건 뭐 모든 자료가 똑같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철저한 보안 관리 이거 하고 또 꼼꼼한 미제 대비, 특히 상속 계획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기술은 계속 변하겠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게 결국 비밀 정보,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누가 알고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만약 앞으로 이런 형태의 자산이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재산 개념이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,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유산 상속의 풍경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